이 정인산이 왜 흡수가 힘드냐면 첫 번째로는 이렇게 pH에 따라 가지고 결합을 너무 잘해요. 동계에는 인산이 더 흡수가 안 되거든요. 온도가 낮아지면 인산 흡수율이 더 떨어지고 있죠. 2mm밖에 이동을 안 한다는 거. 그럼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폴리인산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조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거 쓰시면 돼요 하고 끝냈었던 것 같은데 요건 그냥 인산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산가리 쓰시죠? 네, 인산가리는 아실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러면 짧게 한 5분 동안만 제품 설명 한번 싹 드리고 육묘 얘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건 대표님이 질문 주신 것 자체가 이 제품에 대한 궁금증인 것 같아서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B통에 딸기 배양액 조제하는 B통에 인산가리 안 쓰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네, 없는 걸로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산가리는 안 쓸 수가 없죠. 인산 줘야 되는데 인산가리 안 들어가면 뭐 인산 어떻게 인산 암모늄으로 다 충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건 인산가리는 써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인산가리 쪼개놓으면 요게 되거든요. 요걸 이제 우리가 정인산이라고 합니다. 정인산. 그러니까 이게 인산가리가 뭐 중국산이건 야라산이건 뭐 벨기에산이건 어디산이건 간에 쪼개면은 다 이렇게 됩니다. 이 정인산이 왜 흡수가 힘드냐면 첫 번째로는 이렇게 pH에 따라 가지고 결합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pH가 낮을 때는 철이랑 붙고요. 인산철. 이게 붙은 건 흡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산도 흡수 안 되고 철도 흡수 안 되는 거예요. pH가 낮을 때는 칼슘이랑 붙어요. 인산 칼슘. 그래서 인산도 흡수가 안 되고 칼슘도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 한 번만 하면은 동계에는 인산이 더 흡수가 안 되거든요. 온도가 낮아지면 인산 흡수율이 더 떨어지고 있죠. 인산은 지온에 따라서 흡수율이 되게 많이 바뀌는데 딸기 동계에 키우시잖아요. 동계에는 그럼 pH를 어떻게 관리하셔야 되냐면 pH를 평소보다 조금 더 낮추셔야 돼요. 많게는 0.2, 적게는 0.1 정도 pH를 낮추셔야 돼요. 반드시.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pH가 낮을 때는 인산 철이 흡수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pH가 높을 때는 인산 칼슘 흡수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철이랑 칼슘 중에 딸기한테 뭐가 더 중요하냐? 뭐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칼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칼슘은 다량 원소고 철은 미량 원소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차피 흡수가 안 될 거 칼슘을 최대한 많이 흡수시키고 철은 덜 흡수시키는 걸 선택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pH를 조금 낮추셔야겠죠. 그러니까 동계가 되면은 추워지면은 인산 흡수가 더 잘 안 되니 근데 흡수가 잘 안 되는 게 철이랑 달라붙거나 칼슘이랑 달라붙으니 차라리 철이랑 달라붙게 하자. 그렇게 하려면 pH를 조금 낮추시라. 0.1에서 0.2 정도 낮추셔라. 그러면 칼슘은 그나마 흡수가 된다. 부족한 그럼 인산이랑 철은 어떻게 할까? 철은 연면시비 하시면 됩니다. 인산도 가끔씩 이따금씩 연면시비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얘기가 좀 새 나갔고요. 인산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pH에 따라 가지고 철이랑 달라붙거나 칼슘이랑 달라붙어 가지고 흡수가 안 된다. 이 흡수 안 되는 건 어디에 있어요? 배지에 있는 거예요. 배지에 있으니까 배지의 이시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온도가 낮을 때 흡수율이 너무나 떨어진다. 고작 8도 정도 떨어졌는데 흡수율이 100%에서 30%로 70%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이 정인산의 특징입니다. 인산가리, 그러니까 어떤 인산이건 뭐 토경 재배하시는 분들께서 뭐 그냥 토경 재배하시는 분들께서 쓰시는 뭐 과석이건 용가린이건 용성인비건 토마스인비건 어떤 종류의 인비료건 인산가리건 녹으면 얘니까 얘 특징이 그렇습니다. 달라붙거나 온도가 떨어지면 흡수가 안 되거나 그리고 중요한 게 2mm밖에 이동을 안 한다는 거. 근권부에서 고작 2mm 이동한다는 거. 딸기 하실 때 드리퍼 이렇게 설치하시고 물방울 똑똑똑똑 떨어지는데 그 물방울에 들어있는 인산은 고작 배지 내에서 2mm밖에 이동을 못한다. 2mm 동안 자유롭게 이동을 하고 딱 자유롭게 이동해가지고 흡수가 되려고 하는데 딸기는 또 뿌리가 약하니까 거기까지 뿌리가 안 뻗어 있으면 가만히 놓여있는 인산은 또 pH가 낮을 때는 철이랑 달라붙거나 높을 때는 칼슘이랑 달라붙어 버린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것들이 이 정인산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요거는 근데 비단 뭐 딸기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타이틀인 육묘기에도 인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육묘기 인산이 중요한 이유는 뭐 잠깐 또 딴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뿌리가 잘 뻗어야 하니까 육묘기에 뻗는 것들이 주근이긴 하지만 그 뿌리가 잘 뻗어야 되니까 인산이 중요하고 육묘라 함은 결국에
화합분하잖아요. 화합분하 신경 쓰셔야 되잖아요. 화합분하 신경 쓰셔야 되니까 우리가 이거를 저온 단일로 바꾸고 냉장 처리하고 그렇게 하시는 건데, 어쨌건 화합분하를 유도하는 식물 호르몬이 사이토키닌이라는 물질이고요. 이 사이토키닌은 뿌리에서 발생합니다. 사이토키닌의 전구체로 들어있는 게 인산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온 단일 처리를 잘한다고 하시더라도 인산이 부족하면 육묘기의 화합분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산이 중요한데, 지금 대표님들이 쓰시는 인산 자체가 요런 기작, 2mm밖에 이동을 못하고, 요런 기작, 저온일 때 흡수가 안 되고, 요런 기작, pH에 따라서 철이랑 칼슘이랑 달라붙고 해서 불용화가 되고 배지 내에 집적이 되고 배지의 이시가 높아지고 있는 기작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그럼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폴리인산이라는 건 뭐냐면, 폴리인산은 얘예요, 얘. 뭐 그냥 되게 복잡하게 생겼죠. 하나하나 따져보면 얘 있잖아요. 얘 하나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얘네를 계속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죠. 이게 사실 자연계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죠. 자연계에서는 존재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마이너스입니다. 뭐 형태에 따라서 2-거나 3-인데, 마이너스는 플러스랑 달라붙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건데요. 마이너스를 억지로 지금 이어놓은 겁니다. 굉장히 고온이랑 고압의 기술을 활용해서 억지로 이어놓은 거고, 그냥 비통에 타셨을 때 한 2주에서 4주 정도는 이 구조가 유지가 됩니다. 이 구조가 유지가 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구조가 유지가 되니까 무거워져 가지고 이동성이 좋아집니다. 고작 2mm밖에 이동이 안 됐던 게 이동성이 대폭 좋아져 가지고 심토까지 잘 이동을 해서 흡수가 잘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얘네가 마이너스니까 아까 플러스였던 철이랑 칼슘이랑 달라붙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는 마이너스긴 한데 되게 센 마이너스여서 기존에 달라붙어 있던 애들 있죠. 이 달라붙어 있던 애들, 염류 집적된 애들에서 이 플러스인 칼슘이랑 철들을 얘네가 갖고 와요. 갖고 온 애들은 얘랑 불용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이렇게 느슨하게 달라붙어 있다가 또 흡수가 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게 바로 킬레이트 효과거든요. 우리는 이 폴리인산을 사용했던 이유가 인산 자체가 흡수가 잘 안 되니까 사용했었던 거예요. 인산 흡수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동성도 개량시키고 pH에 따라서 달라붙는 것도 좀 막고 저온일 때도 흡수가 잘 되게 하려고 이거를 사용했던 건데, 사용하다 보니까 부가적인 이익이 또 생기는 거죠. 부가적인 이익이 뭐냐면 기존에 불용화됐던 인산 복합체의 구조에서 양이온을 데리고 와서 양이온도 흡수시키고 인산 자체도 흡수시킨다. 기존에 불용화가 됐었던 건 EC2, 배지의 EC를 높였었던 거죠. 염류 집적도가 높아졌었던 건데, 이것도 들어가고 달라붙어 있었던 것도 들어가니까 EC2, 배지의 EC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이 폴리인산을 사용하세요가 토양 개량제 개념으로 다가가시면 안 되고요. 얘는 원래 토양 개량제의 목적이 아니죠. 얘는 그냥 인산을 주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대표님들이 주셨던 그냥 일반적인 인산의 흡수율이 뭐 10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친구의 흡수율은 그거보다 10배니까, 100이니까 훨씬 더 효율이 좋으니까 이 제품을 쓰세요 라고 권장을 드렸던 건데, 거기에 부가적인 이익으로 배지를 재사용할 때 배지의 EC가 높아가지고 좀 딸기의 생육이 저하되는, 딸기의 수확량이 주는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 사진을 보시면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 관의 단면이거든요. 관의 단면을 반으로 잘라 놓은 거예요. 관 단면 반으로 잘라 보시면 이렇게 하얗게 때가 껴 있는데요. 이 하얗게 때가 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인산 철이나 인산 칼슘인 겁니다. 얘네 자체가 배지에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지의 이시가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뭐냐면 FK30 폴리인산이 들어간 배양액으로 관을 이제 통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관을 세척하려고 한 게 아니라 딸기한테 주는 관으로 그냥 그걸 공급을 한 거예요. 딸기 인산 잘 먹었겠죠. 부가적인 이익으로 하얘지네요. 기존에 불용화됐었던 물질들이 제거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배지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지에서. 관에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눈에 보기 힘든 딸기가 뿌리를 칭칭 감고 있는 배지 안이 이렇게 하얀 알갱이들이 있어서 딸기의 뿌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 하얀 알갱이들을 제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배양액 타시고 1000리터 100백으로 하시는데 배양액 타시고 뭐 3달에 한 번 배양액 타시는 분은 사실 드물잖아요. 대부분 뭐 2주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달 안에는 소모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행인 게 1000리터 100팩 시스템에서 어쨌건 얘네를 저희가 쓰시라는 양만큼만 가이드해드린 양만큼만 쓰시면은 2주에서 4주 동안은 이 구조가 유지가 됩니다. 이 구조가 유지가 되니까 인산의 흡수율을 대폭적으로 늘릴 수 있고요. 이렇게 토양의 염류 집적도를 대폭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용량도 사실 그렇게 크게 복잡하지가 않은 게 사용량 자체는 그냥 10리터입니다. 10리터. 한 번 타실 때 10리터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B통에 인산가리 처방 받으시잖아요. 처방 받으신 거에서 4kg을 안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산가리 처방 받은 게 예를 들어 8kg이면 8 빼기 4는 네, 4kg만 인산가리 타시고 SK30을 10리터 쓰시고 인산가리 처방받은 게 12kg이에요. 그럼 12 빼기 4는 네, 8. 8kg만 인산가리 타시고 SK30은 10리터 이렇게 추가하시고 하시면은 저 원래 제품 얘기 이렇게 안 하는데 이 제품 계속 말씀드리는 게 딸기의 배지 재사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뭐 딸기가 그렇잖아요. 다른 것도 양액작물 또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토마토,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안면 배지로 하니까 사실 이씨에서 이렇게까지 막 크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걔는 워낙 또 고이씨 재배 작물이기도 하고 딸기는 4%밖에 뿌리가 차지 안 하는 청근성인 작물인데 그 청근성인 작물이 배지 재사용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 배지 관리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 정식 전에도 배지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 내용은 이제 금방 해드릴게요. 정식 전에도 배지 관리를 하셔야 되고 정식하고 난 다음에도 배지의 이씨를 낮추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배지의 이씨를 낮추시려고 노력하실 때 투입할 수 있는 제품이 시중에 널리 나와 있는 게 결국 유기산이랑 킬레이트제인데 그거를 작기 중간에 투입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얘네는 뭐 딸기가 선호하는 형태의 양분은 아니잖아요. 딸기가 먹을 수 있는 인산이랑 가리로 얘네를 해결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폴리인산은 꼭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육묘 얘기 먼저 하기 전에 그 밀양요소도 처방 전에 좀